자, 오늘은 이제 16차시고요. 교과서 34에서 39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. 그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이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간 거고, 이제 다음 시간은 요 관련된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 소단원이고요. 충격량에 대해서 할 건데,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과 겹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학습 목표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계산 문제를 드립다내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결국은 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충격량의 정의 기억납니까? 충격량은 라틴어로 impulsus, 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따서 I라고 쓰고요. 이거는 힘과 시간의 곱입니다. 그래서 뭐 다시 적어주면 I는 어른이 아니죠. 충격량이고요. 충격적입니까? 네. 충격량이고요. F는 헐 아니고 힘, 근여가 아니고 끄입니다. 그는 힘이 세죠. 그래서 힘. 델타 T는 이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죠. 뒤에 있는 물리량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인데, 힘을 주기 시작한 시각이 처음 시각이고 힘을 주는 걸 끝낸 시각이 나중 시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힘을 작용한 시간이 되겠습니다. 시간은 방향이 없죠. 따라서 얘는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. 충격량도 방향이 있고요.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잖아요. 그 A하고 B가 충돌하는데 A는 B하고 0.1초 동안 충돌하고 B는 A하고 0.2초 동안 충돌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힘을 주고받는 시간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.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신상품인데요. 옛날에 가수 그룹 중에 FT 아일랜드라고 있었습니다. FT 아일랜드. 이렇게 기억하면. 그냥 조용히 해. 뭐 그냥 그렇다. 뭐 찾아보세요. FT 아일랜드. 그 FT 아일랜드가 이걸 보고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고요. 진짜요? 네. 그건 한번 찾아보십시오. 되게 물리를 사랑했던 가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뉴턴초죠. 단위는 뉴턴초. 뉴턴초인데 이 뉴턴초는 운동량하고 단위가 같습니다. 이것도 1학년 때 했던 건데요. 분명히 까먹었을 테니까 여러분 살 상태를 봤을 때 많이 까먹어서 많이 쪘죠. 그래서 이 단위가 같다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. 요 뉴턴초인데요. 뉴턴초인데 요 뉴턴이 힘의 단위니까 요걸 힘으로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힘은 MA죠. 그래서 이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. 따라서 요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집어넣고 세크를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죠. 그래서 운동량하고 단위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이게 모종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단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.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을 통해서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. 1학년 때 했던 게 기억이 납니까? 아니요. 그럴 줄 알았습니다. 적어줄게요. 그러면 다시.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F = MA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질량 M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가했다고 합시다. 근데 이 물체의 처음 속도는 V1이었는데 얘가 델타 T만큼 힘을 줬더니 V2가 되었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F = MA를 적어보면 얘는 속도의 변화량을 힘을 가한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 가속도가 되고요. 얘는 V2 빼기 V1이 델타 V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.
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에서 양변에 델타 t를 곱해주면 좌변은 아일랜드가 되죠. ft 아일랜드 충격량 이게 되고, 우변은 mv2 빼기 mv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. 이거를 1학년 때 했었습니다. 했었지만 여러분 까먹었을 뿐이고요. 예. 그래서 모식을 다시 적어 보도록 할게요. ft 충격량은 왜 없는데? 나도 웃자. 여기 mv1 미쳤어? 도를 지나쳤네? 도레미. 야, 중요하니까 제가 궁서체로 진지하게 구양순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서예학원에서 2년 동안 배운 글씨체고요. 예, 중국의 여성화가 구양순 씨의 그 필체를 따가지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. 예. 야야야, 그런 거는 이게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실제로 소리를 내면 안 돼. 아, 이 집중이 흐트러졌어요. 충격량은 운동도 뭐 누구도 뭐 2년 동안 배웠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. 중요해서 제가 진지하게 궁서체로 적고 있습니다. 나름 저 서예 대회 나가서 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. 나름 서예 꿈나무란다. 꿈나무 맞나? 자, 근데 요 충격량은 그 힘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충돌은 힘이 일정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식이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요 F 있죠, F. 요 F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싸가지는 없고요. 세 가지가 있는데, 요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습니다. 뉴턴의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좀 특별한 힘입니다. 네, 합력입니다. 알자 힘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보통 충돌 과정에서 이 식을 쓰는데, 충돌 과정에서 뭐 충격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요거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. 정확한 물리적 용어는 얘는 힘이기 때문에 충격력입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도 그 오답으로 서술형 많이 실수했던 게 충격량하고 충격력을 약간 거꾸로 잘못 써가지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. 충격량은 FT 아일랜드였죠.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였고, 충격력은 말 그대로 힘력자로 끝나잖아요. 이 힘입니다.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이렇게 세우고 풀 수가 있어요. 충돌 시간 알고 물체의 질량 알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알면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때 이 힘은 뭘 의미하냐면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때 그 충격량은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고, 그 다음에 그 충격량을 쓸 때 요 힘은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그 힘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식을 이렇게 세워서 얘를 구하면 얘는 평균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힘이 이렇게 변합니다. 변하는데 예를 들면 어제 롯데가 드디어 8연패를 끊었는데요. 그 야구 방망이하고 야구공이 이렇게 힘을 주고받는 이 과정을 한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봅시다. 자, 야구공하고 야구 배트가 이제 힘을 주고받을 때 이 힘을 주고받기 시작할 때는 공이 동그랗습니다. 원래 모양대로. 이때 이제 힘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찌그러지죠.
그러면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고요. 그다음에 이게 최대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순간이 가장 큰 힘을 주고받는 순간이고, 다시 모양이 풀리면서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원래 모양이 되면 힘이 0이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. 그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순간이 이제 동그란 상태로 맞닿은 순간이고, 여기가 좀 찌그러진 순간이고, 얘가 제일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풀리는. 그래서 대부분의 충돌이 이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요.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힘을 측정하는 것도 정말 어렵겠죠. 네. 어렵기 때문에 요 식을 요렇게 쓰면, 그러니까 F 이퀄 MA를 안 쓰고 굳이 이렇게 써서 충돌을 설명하는 이유가, 이렇게 쓰면 이제 측정하기 힘든 값들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얘는 야구공의 질량이니까 쉽게 잴 수 있고요. 얘는 처음 속력은 투수가 던진 속력 맨날 재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건 타구 속도예요. 맨날 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대충 그냥 충돌 시간이 얼마면 힘을 대충 이 정도 받는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돌 과정을 좀 설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활용해서 충돌을 설명합니다. 그러면서 뭐 이거 통합과학 했던 거죠.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두 달걀.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질량이 동일하다는 뜻이죠. 그래서 mm 이렇게 적어주고요. 그래서 얘가 이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바닥에 도달해서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같잖아요. 그럼 질량과 속도가 같으니까 충돌 전 운동량이 같죠.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나 이제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나 결국에는 멈춥니다.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도 0으로 같습니다. 그럼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죠. 그 말은 곧 충격량이 같다라는 겁니다. 충격량이 같은데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면 이게 방석이 이게 오므러질 때까지, 푹 들어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운동량이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깁니다. 따라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드는 거죠. 반면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툭 하고 바로 멈추죠.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,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입니다.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이 시속 60km 달리다가 멈추는데 에어백하고 상호작용하나 운전대랑 상호작용하나 결국에 똑같은 운동량을 가다가 멈추거든요.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상황이에요. 하지만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, 감소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충격력을 줄이는 이제 대부분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쩔 수 없고, 그 과정에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어렵게 요걸로 설명해 보면, S1하고 S2 중에서 어느 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게 오겠어요? S1이 시멘트 바닥이고 S2가 방석이죠. 시방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S1하고 S2는 어때요? 같죠? 같은데 얘는 이제 시간이 짧고 힘을 크게 받고요. 얘는 이제 시간이 기니까 힘을 작게 받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방의 법칙. 이게 S는 그 시방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되게 좋아하면 안 되니? 아니요. 자, 이제 넘어가도 되겠니? 자, 이와 같이 충격량은 같으나, 충격량이 같다란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
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, 이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. 충격력, 합력, 평균힘,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었죠. 얘를 줄이는 예가 뭐 에어백, 자동차 범퍼, 권투장갑, 안전보호 매트, 뽁뽁이, 운동화 바닥 등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? 이 동아물리학원 교과서 사용 지도서에 이게 그림이 쫙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 캡처한 거고요. 그래서 크럼블 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앞부분이에요. 요 부분은 잘 찌그러지게 만들고요. 요 부분은 잘 안 찌그러지게 만듭니다.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유지돼야지 안에 있는 운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보면 자동차 범퍼는요, 여러분 해보십시오. 여러분 부모님처럼 이 범퍼 발로 팍 차면 찌그러집니다. 사람이 차도 찌그러질 정도로 잘 찌그러집니다.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이 범퍼는 쉽게 찌그러질 수 있어요. 플라스틱으로. 에어백도 마찬가지죠. 이제 자동차가 충돌할 때 이제 얘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힘을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근데 뾱뾱이 이게 정서불안인 애들 막 이렇게 터뜨리잖아요. 그래서 여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역시 그렇게 하는 거고, 권투장갑도 마찬가지로 정서불안이 있어. 그다음 놀이매트 이런 것도 이제 다 똑같습니다.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뭐라고 하노? 서스펜션. 이게 약간 현대차 기아차가 좀 다르죠. 현대차가 약간 부드럽고요. 이게 기아차가 약간 좀 딱딱합니다. 그래서 이걸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더라고. 그래서 기아. 근데 그거는 진짜 선호도의 차이더라고. 나는 좀 부드러운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딱딱한 게 좋다 그러더라고. 부드러우면 오히려 멀미 난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, 울렁울렁 거려가지고. 그다음에 모서리 보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애를 놓으면 이제 많이 붙이게 될 겁니다. 그다음 안전모 이런 거 이런 게 있겠습니다. 근데 또 다른 원리가 좀 있어요. 뭐냐면 힘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요.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건 똑같은데요. 이번에는 이제 힘이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늘어나겠죠.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키우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면 더 멀리 나가죠. 근데 각종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, 채를 끝까지 휘두르면 그 채하고 공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. 포신의 길이가 길면 유리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. 포탄의 원리가요. 이게 이제 포인데요. 보고 이 안에 이제 포탄이 들어있고 여기에 화약이 묻어 있습니다. 그럼 이거 화약이 터지면 이 안에 압력이 커져요. 압력이 커져 요 대기압하고 요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포신 안에 있을 때만 힘을 받습니다. 얘를 떠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을 안 받는 거예요. 떠났을 때도 계속 빵구 끼면서 날아가는 건 로켓이고요. 로켓이고 얘는 이제 포탄은 요 안에서만 가속이. 총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총도 똑같은 총알을 이랬지만 권총보다는 소총에 놓고 쏘면 더 멀리 나가거든요. 총신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조상들 알았죠. 그래서 임진왜란 때 썼던 요 화포. 요게 이제 이게 사정거리가 좋았다 그러죠. 이건 드라마죠. 조선시대 사진이 없었을 거예요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심심해서 검색해봤는데 여기 구스타포 열차포라고 역사상 가장 큰 대포예요. 역사상. 요 대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는데요. 1.3 중량이 1350톤. 그 다음에 포신의 길이 자체가 32.5m. 구경이 이제 800mm. 그러니까 이제 포탄 자체의 지름이 80cm 였습니다. 그래서 얘 최대 유효 사거리가 39km. 그러니까 이게 울산에서 쏘면 부산 정도까지 이렇게 가려고.
이게 독일군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그 역사적 여러분 그 일상 용어로 알고 있을 거예요. 마지노선. 요 마지노선이 그 2차 세계 대전 때 프랑스가 이제 정한 그 프랑스하고 독일의 경계 선이거든요. 요 선만큼은 지켜야 된다. 라고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천혜의 요새였거든요. 그래서 그걸 뚫기 위해서 만든 열차라고 해요. 예, 이게 근데 실전에는 투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이게 일단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열차 궤도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적에게 정보가 너무 많이 요출이 돼서 얘가 움직이면 바로 걔네들이 알고 폭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대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 운영은 하지 않았다. 예.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는 판대요. 이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포탄. 예, 포탄이고 요게 그 모형 딱 독일 아이스처럼 생겼죠. 요게 그 모형이라고. 예, 그래서 요게 세계에서 가장 유효 사거리가 길었다. 거의 뭐 로켓 수준이죠. 예, 요 포신 안에서만 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0km 정도까지 날아갔다. 그런 녀석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놀라고 들고 온 거고요. 어디 갔노? 근데 다시 들어가고. 요 빨대로 휴지 날리기는 이제 실험 뭐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할게요. 안돼. 뭐 한대? 아 원래 시험 기간에 하는 실험 재밌긴 한데 자습 1시간 주는 게 낫잖아. 예. 그래서 동일한 빨대를 길이가 10cm 욕한 거 아닙니다. 25cm, 20cm 예, 자르고요.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공모형의 뭉친 휴지를 준비한다는데 보통 저는 실험할 때 휴지를 하진 않고요. 그냥 안에 면봉 같은 걸 그냥 집어넣습니다. 예, 면봉 집어넣어서 후 불면 멀리 날아가는데 이게 근데 짧은 빨대하고 긴 빨대에서 동시에 불어오면 긴 빨대가 멀리 날아가요. 긴 빨대에 넣은 면봉이. 그래서 똑같은 힘이지만 오랫동안 힘을 받은 녀석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서 멀리 날아간다.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.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선배가 그 실험한 게 있었는데 영상을 봤어요. 그때 1학년 때 봤죠? 예. 그게 이제 이 실험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부터 해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.